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디지털 학생 여러분, 갑자기 이런 영상이 있어서 좀 이상하죠. 이번 강의에 판옥선하고 거북선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거북선하고 판옥선의 차이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뭐 장난감 같은 게 하나가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게 지금 옥스포드에서 이제 제가 장난감을 산 거예요. 이게 지금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그래서 판옥선인데, 자, 이거 가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판옥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판옥선은 명종 때 만든 배입니다. 명종 때 만든 배이고, 지금 보시면은 조선의 대표적인 주력 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판옥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층, 2층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개씩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먼저 밑에서부터 볼게요. 여기 노가 보이죠, 학생들? 여기 여기 노가 보이는데,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격군이라고 해요. 격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주로 천민이에요. 천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있는데, 잠시 좀 병사 좀 볼게요. 여기 병사가 이렇게 있는, 옷이 이렇게 옷 있죠. 이렇게 옷이 병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병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옷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불멸의 이순신 때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KBS에서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마치 조선 수군의 기본 양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보이죠, 학생들? 요 부분,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대라고 해요. 장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계시죠.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이것도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복색이 좀 안 맞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판옥선에 보통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1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1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화포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판옥선의 재질은 뭐냐면 참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배에다가 못을 쳐서 만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배를 조립해서 쓰는 양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 참나무가 불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렇게 고정을 시켜줘서 배와 부딪히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충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파를 이용해서 적을 격파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이 조선 수군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를 보시게 되면, 요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배가 되게 평평하죠. 여기가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배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 제가 시험에 낼 건데요. 평저선이라고 해요. 평저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이렇게 360도가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배는 일본 배보다 느린데, 이제 360도 회전이 되니까 이쪽에서 화포를 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화포를 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이제 판옥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배는 또 이 옥스포드 회사에서 만든 거북선입니다. 이거 보면 태종 이방원이 거북선을 한강에서 띄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요 배를 좀 같이 좀 볼게요. 이게 명종 때 만든 판옥선이라고 했죠, 그죠? 명종 때 이렇게 만든 판옥선인데, 이 판옥선에 이 뚜껑을 씌운 게 바로 이 거북선이에요.
모양인지 아시겠죠? 거북선 이렇게 씌운 건데, 거북선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59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기 1년 전에 이게 제작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의 부하로 있던 나대일이라는 이 부관이 이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배가 침몰이 됐어요. 왜 침몰이 됐냐? 바로 요것 때문에. 요 위에 상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거북선이 한번 침몰이 돼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조한테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배를 한번 침몰을 했다가 두 번째 만들 때 이제 구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만드는 형법으로 바꾸어서 거북선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거북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1층, 2층설, 3층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저는 2층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2층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북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틀은 판옥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 판옥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위에 이렇게 동판이 있고,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 이 부장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방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방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것도 나만 평저선이기 때문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또 이순신 장군이 쉴 수 있는 장실 있죠, 장실. 장이라는 게 거북선에 장이 쉬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거북선을 막 이순신 장군이 타고 운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거북선이 앞에서 돌격을 하면 뒤에서 판옥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선이 앞에 나가서 적을 한번 휘저어주면 그 다음에 이 판옥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 수군의 이 거북선의 숫자는 5대도 안 됐어요. 대다수가 이 판옥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명량에 보면 막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거북선을 뭐라고 하냐면 귀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북선을 만든 흔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판옥선도 수리하기 바빴을 건데 과연 거북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거북선이 있고, 자 이제 앞을 볼까요? 앞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용의 머리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 하는데, 거북선은 자 여기 볼게요. 잠시 이거 좀 떼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용의 머리가 이렇게 있죠. 용의 머리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바로 옆에 요렇게 위로, 이건 약간 좀 절충형인데 요렇게 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북선이 이렇게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하고 이렇게 위로 붙어 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게 정조대왕 때 만든 거북선이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북선의 머리는 위치에 따라 그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닷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배도 역시 참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혀서 적을 격파할 수가 있고, 이 거북선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운 전투가 이제 그 칠전량 해전 때 원균이 무리하게 일본군한테 공격하러 갔다가 이때 패하면서 이 거북선이 결국은 그때 침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선은 이 정도만 여러분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평저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